자, 34번 시작합니다. The first law concerns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베거의 법칙은 두 자극들의 차이에 대한 인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게 stimul이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 형태가 다르게 생겼었지. stimulus가 단수, stimul이가 복수예요. 그 다음에 베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근데 그게 뭐냐면 두 자극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인지더래. 자, 넘어가. It suggests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 1 millimeter difference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466 millimeters and 467 millimeters in length. 까지 먼저 하면 그것은 뭘 암시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1mm 차이를 감지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대. 근데 언제냐면 조건이 달려. 여기서 when은 if의 의미랑 비슷해. 가끔 when이랑 if랑 비슷하게 쓸 때가 있어요. 어쨌든 뭐 할 때냐면 우리가 466mm 그리고 467mm 길이의 선을 볼 때 그렇대. 그런데 but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까지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1mm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거래. 위에서는 1mm 차이를 감지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여긴 또 감지할 수 있대. 근데 조건이 또 어떤 거냐면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우리가 두 가지 선을 비교할 때 근데 어떤 선이냐면 a line 2mm long 이라고 써. 처음에 2mm짜리 선이랑 with compare with죠. 3mm long 3mm짜리 길이와 같이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경우를 줘요. 첫 번째는 선 두 개를 비교할 건데 406이랑 407짜리를 비교할 때 이 1mm 차이 확대를 해보면 이 1mm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거라. 그치? 근데 얘가 1과 2배니까 2가 되면 딱 봐도 어때? 얘가 밑에 얘가 더 길지. 그리고 2배니까 훨씬 길어 보이지. 똑같이 1mm 차이인데. 그치? 뭐 내가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차이는 알아보겠더라.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이미 얘기를 했듯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단위가 크면 똑같은 차이라도 알아보기가 어렵다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짚으셔야 하는 게 in length, 그 다음에 long이라는 길이 나타내는 표현. 숫자 뒤에 in length나 또는 long 같은 말을 붙여줘야 하더라. 왜 안 쓰면 틀려요. 혹시나 서술형을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빼먹었다 100% 감점이야. 그 다음에 compare A with B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이때 with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애가 to라는 전치사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짝을 쓰면 이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우리가 한 개의 촛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When it is lit in an otherwise dark room. 여기서 otherwise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이고 otherwise는 항상 그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의미는 뭐겠어? 그렇지 않다면 어두웠을의 의미니까 뭐 하지 않다면 그렇지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두웠을 방에서 그것이 밝게 빛나고 있을 때 하나가 불 붙여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초를 감지할 수 있더라. 당연하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 빛도 없고 촛불 하나 딱 있어. 어때? 그 부분은 되게 밝아 보이지. 그런데 그 밑으로 가.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까지 자르시면 똑같이 원 캔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다르지. 자, 하나의 캔들이 빛나고 있는데 방에서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야? in which부터 가로 열어서
burning에서 닫으면 앞에 a room을 꾸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a room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얘는 관계 부사로 바꾸면 where 정도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100개의 촛불이 이미 타고 있는 방에서 한 개의 촛불이 불붙여졌을 때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그 촛불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왜? 다른 데가 너무 밝으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시 하나, 예시 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정리해볼게. 똑같은 값이더라도 정확히는 차이값이라고 써볼까? 차이값이더라도 주변 비교 대상이 큰지 작은지 그지? 비교 대상들 자체의 값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 차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부분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비교 대상이 작을 때, 비교값이 작을 때는 차이가 어떻게 느껴져?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비교값이 클 때, 그때는 차이값이 작게 느껴지더라 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캔들 부분에서 리트, is li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lit는 뭐의 pp? 라이트의 명사 단어 중에 리트 이 부분에 속하는 BPP 표현이지 지금 불을 밝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 Therefore,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D varie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라고 했어. 그러므로 J&D는 그 신호들의 강도의 함수에 따라 달라지더라. 함수가 뭐야? 있는 값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펑션은 함수라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the J&D is greater for the loud noises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s. 예를 들어서 J&D라는 건 매우 큰 소리들에서 더 크다 라고 했어. 큰 소리들에서 더 크더래. 자, J&D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J&D를 조금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변화를 또는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손이 급하다. 최소한의 차이값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예시를 보면 이게 400이라고 치자. 대충. 그리고 얘가 401이라고 치자고. 니네가 이 차이를 알아 몰라? 여기서 1 차이가 나는 걸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더 늘려볼 수 있지. 이게 402래. 얘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밑에 게 기네라는 느낌이 아직 안 온다 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밑에 1을 늘려서 더 그려봐. 403. 아직 모르겠어. 404. 쭉쭉쭉 가서 408까지 왔다 치자. 오케이? 그랬을 때 확실히 얘가 더 크네 라고 판단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차이를 눈치챌 수 있기 시작하는 지점이 그 차이값이 8일 때부터야. 그치? 그런데 아까 그렸듯이 1, 이게 1이래. 그럼 2배니까 얘가 2겠지? 딱 봐도 어때? 얘가 커. 그럼 우리는 작은 값에서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는 JND 값이 1이었단 말이야. 즉, JND라는 건 비교값이 클수록 그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차이값이 크더라 라는 결론이 나와. 이해해?
또 비교값이 작을수록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JND 값은 작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교값과 JND는 정비례하더라.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해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소음들에서는 JND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그 소음들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한 최소한의 차이값이 더 크더라. 뭐보다? 그것이 그런 것보다. 여기서 그것은 누구겠어? JND겠지 뭐. 그리고 이 뒤에 greater이라는 형용사가 숨어 있었을 테니 여기서 동사는 is여야 했겠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은 걸 테니까. 이해해?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 것보다 뭐에 대해서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서 그런 것보다. 자, 넘어가. JND 이해 잘 하셔야 돼. 그 다음 when a sound is very weak 한 소리가 굉장히 약할 때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even if it is barely louder. 자, 우리는 그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고 알 수 있다. 여기서 tell은 구분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고, 알아차리다 이런 뜻. 한 소리가 굉장히 약할 때 비교하는 값이 이제 작아지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또 다른 비교값을 놓고 나면 그게 훨씬 크다는 걸 빨리 알 수 있다. 그것이 barely라고 했어요. barely는 원래 부정의 의미잖아요. 빈도부사에서. 그러니까 barely louder 하면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을 때의 의미겠지. 이해해? 응. When a sound is very loud,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it has to be much louder. 그리고 어떤 소리가 굉장히 클 때 또 다른 소리가 훨씬 크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훨씬 더 커야 한다. 정말 훨씬 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또 다른 사운드를 의미하는 거겠고, 이해해? 그 다음에 to부터 louder까지는 부사적의 목적 용법이겠죠. 여기서 tell도 뭐 위에 나온 구분하다, 알아차리다의 의미겠고. 됐어? 여기 뒤에서 it has to be 그러니까 또 다른 사운드가 훨씬 커야 한다. 즉 JND가 어째야 한다. 훨씬 커야 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갖고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thus, the first law means that it is harder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when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stimuli.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은 대부터 가로 열어서 맨 끝에서 닫으면 그 값들이 더 크거나 더 강한 정도의 자극일 때 그 값들, 여기서 샘플은 그냥 값이라고 보시면 좀 더 자연스럽고요. 그 값이 더 크거나 강한 정도일 때 어쩌더라? 그 값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더라. 이 부분의 의미를 JND로 바꿔 말하면 그 값을 구분하기 위한 JND는 더 커야 하겠더라. 라는 의미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문법적으로 보자면 얘는 가주어 진저 구문이고요. 그치? 이 지문은 사실 문법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JND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단 JND 개념, 아이고,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맨 처음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therefore 앞에까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시상 JND 예시라기보단 그냥 차이값 니네가 JND 개념을 잡기 위해 그 전에 설명할 개념들 두 가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줄, 길이, 두 번째는 촛불, 밝기에 관한 예시를 두 가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한테 서서히 JND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지. 이 therefore 문장에서. 그치?
그리고 나서 JND의 예시를 여기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이 부분은, 아이고, bearful 문장 이 부분은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에도 좋아 보인다는 거. 오케이?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는 JND를 구분하시는 게, JND를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지. 얘의 주제는 말 그대로 중심 소재 JND에 관한 거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교값이 크다면 JND도 크더라. 버플러도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 됐어? 여기까지 하시면 34번은 마무리하겠습니다.